이 회견문 보면 칼잡이 아들이 왜 우리 모두의 언어가 돼야 되냐, 저는 이제 어제 취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겨냥한 듯한 발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그런 식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취임사 밝히면서 달라져야 된다라면서 이제 변화를 얘기했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변화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와 다르기 때문에 창당을 하신 건지 좀 왜 이렇게 창당까지 가셔야 되는 건지 말씀 주시죠.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민주적인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주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확인된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출되지 않은 지도부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회견문에서 담아 쓴 내용들, 자꾸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분들께서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해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썼다기보다는 지금 작금의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단이 아주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지요? 예. 신당 창당 공식화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신당 창당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각 과천 선관위에서는 저희 측 관계자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아마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은 아마 오늘부로 창당준비위원회는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했음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의 창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도당을 결성하고 중앙당을 등록하는 절차로 이어질 계획이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례허식이 없는 형태로 시도당 대회 같은 것들은 간소화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오늘 이제 진영 보면 그 함께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외로운 탈당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나요? 제가 이 탈당하고 창당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도 평론가들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준석이가 한동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붙잡아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을 거다. 너는 망했다. 저주를 다 퍼부었죠. 그런데 언론인들이 저에게 전화 걸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이미 4일째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를 받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으며 저는 결심을 굳히고 이 행동에 나선 것이고요.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저희가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천하용인팀의 합류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명징하게 말씀드린 것이 김용태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분들의 거치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 곧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한 것은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희 추억이 있는 마포 참숯갈비를 선택한 것이고요. 각자 무슨 선택을 하는지는 저는 그건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대표님, 이미 신당을 창당한 제3지에 대해서 대표님께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지향점이 같다면 혹시 국자연사를 창당하시더라도 그러한 세력들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숯불갈비집을 고르니까 어떤 분들은 해석을 과도하게 하셔가지고 혹시 예전에 불판 갈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셨던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계동에서 그 정치하셨던 읽을 때 눈물 안 나다. 노회찬 때문에 눈물 나겠네. 이게 근데 제 선배이기도 한 노회찬 의원이 하고자 했던 노동의 가치까지는 제가 하는 정당에 당연히 편입시킬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스펙트럼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아까 언급 주신 내용 중에 새로운 선택이나 아니면 한국의 희망과 같은 기창당된 정당과의 연대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양영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는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펙트럼의 다도 아니고 또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스펙트럼도 아닐 것이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정의당에서 노동의 정의당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노회찬 대표께서 계셨던 시절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당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를 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지금 네. 저는 상계동을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당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신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맞게 제 거취 선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어떤 상계동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상계동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체 없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지금 어떤 상계동에서의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을 하거나 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역할에 있어가지고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네, 네. 그냥 하십시오. 예. 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자라는 관계는 저희가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다는 그 혁신에 있어가지고 좋은 혁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지난 한 이틀간 언론인들 앞에 서서 하신 말씀들도 저는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내용이 나온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아마 어려운 과정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만약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을 보좌하는 우리 당의 훌륭한 사무처 당직자들이 모두 저와 같이 승리를 이뤄낸 그런 당직자들입니다. 제가 당을 떠나면서 사실 제가 대표직을 떠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었던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저와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들을 꼭 활용해서 승리의 길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마 선택일 것이고요. 그냥 좀 오늘 저도 그 타이핑 친 걸로 받아봐서 좀 웃기긴 한데 그 흔히 이준석이 12년 동안 정치해 오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매년 이준석의 대항마라는 타이틀을 들고 등장하는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준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보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을 많이 겪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대포위론 같은 걸 부정하면서 나서시는 걸 보면서 좀 안쓰럽긴 한데 세대포위론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십시오. 환자는 어딘지 항상 새기십시오. 네. 예. 예. 원래 불출마라는 건 현역 의원이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사람이 하는 특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출마 선언 같은 건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도전자의 신세고 지금까지 3번의 낙선을 경험한 도전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제 당선을 목표로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을 목표로 한다면 아마 이 창당이라는 선택 자체가 어쩌면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선을 만약에 노리고 어떤 정치 행위를 계속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책임 있는 모 인사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 등의 직위를 제안받은 바가 있다고 했는데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에 출마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전혀 동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정치의 출발선에 서서 그 당시에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다했던 제가 지금 와가지고 그 길이 땡 길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신당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견마지로를 다할 뿐이지 제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가지고 선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아까 저희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잘못 맡으셨다고요. 혹시 그 강서구청장 선거 전인지 후인지 혹시 시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고 예. 당선 가능성 높은 점 말씀 그것도 함께 전에도 제안받았고요. 후에도 제안받았고요. 계속 제안받았습니다. 예. 예. 김기현 대표 아닙니다. 둘다 말씀이죠. 두 가지. 네. 선대위원장. 이렇게 계속 꾸준히 몇 달 동안 제안받았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혹시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소통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과도 앞으로 연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소통을 즐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TV 토론에 많이 임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만나는 것도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행보를 하시면서 민주당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행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낙연 대표 같은 정치 선배에게 어떤 재촉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대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매우 예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하는 신당의 시도를 제3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제1지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1지대와 제2지대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도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를 치르기 전에 제3지대의 명칭을 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예,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여러 인사와 교류하면서 사실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당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황 속에서는 완벽한 동일성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는 같은 점을 몇 가지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리 저와 당적이 달랐던 인사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김앤장 듀오보다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인사들이 가진 두려움만큼 요즘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부로 또 이건 뭐 질문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어떤 언론인이든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보도하실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 탄생 말씀해 주셨는데 예. 내년 총선에서 좀 몇석 확보를 제가 이제 17% 18% 맞춘 뒤로부터는 점쟁이 문호처럼 돼가지고 계속 뭐가 수치를 맞추길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당의 의석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예측보다 다다익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을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의석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임계점이 있다 봅니다. 우리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15%, 20%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선거에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많은 인재가 몰려들 것이고 30%에 달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하게 재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목표치를 수정하면서 언론인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다익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정도의 의석을 만들어 주시길 국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까 주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신당이 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대 비례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지역구에도 선을 내려면 지금 저희 내부적인 조직본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조직본부 내에서 이미 지지난주쯤부터 실무 작업에 돌입해서 온라인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혀주신 약 1,400여 명의 그 인재들 중에서 저희가 나름 이제 즉시 출마 가능 자원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만나서 또 소통하면서 출마를 도와야 될 분들을 추려서 약 지금 최대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사이까지는 저희가 출마 가능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에게는 연락이 하나씩 이제 갔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별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고,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아마 시도당이 창단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인사들이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신당에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이야 연동형이야에 따라 가지고 선거 전략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인사들 중심으로 보수 개혁 정당의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당하게 신당은 경쟁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이준석 대표님 하면 예. 은유의 귀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제요? 메타포. 예. 은유의 귀재. 예. 은유가 이해를 여는 열쇠고 예. 또 창의의 산실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천재의 표상인데 예. 예를 들면 어저께는 한동훈의 설날이었다면 예. 오늘은 이제 이준석 우리의 설날인데 이 상황 탈당하고 신당을 선언하는 이 상황을 한번 은유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담담한 마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었다는 제가 숙려 기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 제가 지난 10월 달에 이것을 탈당을 공언한 뒤로 저는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그저 당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은 이혼을 경험한 느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씁쓸하네요. 예, 그런데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참 복잡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앞으로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또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정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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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게도 뭔가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나 어떤 한동훈 비대위를 넘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나 그리고 앞으로 총선 중요하면서 상관이 될 경우에 그 신당이 되는 경우에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아까 총선 이전의 연대 가능성은 저는 제하고 본다라고 이제 공언을 드렸고요. 총선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느냐가 저의 도전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다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외로 매너를 지키면서 하는 혁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경쟁입니다. 예. 다만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의 세월이라고 하면은 권투 시합을 약속하고 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권투 그룹을 낀 상황에서 권투 시합에 나온다면 저는 항상 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팀의 특성이 꼭 칼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저는 이 권투 시합은 언제나 즐길 계획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예. 없으시면은 예. 신당 선거를 하게 되시면 예. 신당 선거를 하게 되면서 신당과 국민의힘이 결국에 원내 일당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기면 네. 이 선거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밖에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해 계신 유튜버 분들의 감정, 복잡한 감정처럼 아마 국민님도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다 이준석 제발 탈당하라고 방송하시던 분들이거든요. 해도 난리예요. 하지 말아도 안 해도 난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망가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윤핵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했던 것이고요. 선거대책위가 아니었습니다. 맨날 어떻게 하면 집권한 뒤에 이준석에게서 권력을 탈취하고 당권을 탈취하고 오로지 독차지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선대위를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버렸고요. 지난 2년 동안 이준석 쫓아내고 나서도 무수히 많은 혁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때리기로 일관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거기서 이준석 탓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본성이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인생의 그런 어떤 고행이라 생각하고 다들 그 시간을 겪어내야죠. 지난 탄핵을 겪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유승민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러고 나가지고 유승민 탓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승리하던가요? 예,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은 시대의 과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저출산 그리고 그에 따른 병력 감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주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비전을 보일 때 그것이 여당인 것이고 저는 그게 제가 바라던 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사람 쫓아다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책위원회,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 깨나 선거 못 이깁니다. 예, 그거 안 돼요 그냥. 예.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이준석 탓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동감하겠습니까 거기에. 예. 아니 가만히 있던 이준석 내쫓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후한머치해도 그런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여론조사 기간마다 틀리겠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제3지대 정당이 7%, 무당층이 17% 나타나는데 이런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무당층, 중도층은 어떻게 분석하실 건가요? 우선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저도 바른정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출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당이 예고된 시점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정기를 겪은 다음에 선거에 다가갈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를 흡수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지점에서는 내려가는 걸 최소화하고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올라가는 걸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최근에 모든 유튜버들과 또 모든 언론이 솔직히 입을 모아가지고 이준석이 탈당 안 할 거다. 예, 한동훈에게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예, 제발 붙잡아달라고 울고 있다. 썸네일까지 만들어서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중에서 당장 노원병에 있는 저희 당원들도 저한테 가끔 궁금해가지고 진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와중에서 대중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의외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공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시건을 한 바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행보로서 제가 앞으로 약속하는 것들 그리고 또 공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이 반이라고요. 지금 시작을 해서 이미 반이나 성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창당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그 사람들의 말이 앞으로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진짜 상계동 여기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와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예. 보통 1시간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갈아타시면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거고 지금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1시간 반 정도 더 걸릴 텐데 예, 상계동을 즐기고 가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승승장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다 쓰신